2023 경제대전망 어느덧 10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전농업식 운용, 시장의 주도주를 각 시점마다 주도 섹터와 주도주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화전농업식으로 운용이 된다 하는 내용들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그 글로벌 금융자본의 세 가지 운용 키워드 속에서는 버블과 쇼크, 그리고 화전농업식 운용, 파생상품의 활용, 그 중에 섹터 순환매에 있어서는 이런 화전농업식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화전농업식 운용은 어떤 식으로 우리 시장에 적용이 되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당장 내년도 2023년도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울까, 혹은 조금 더 짧게 내년도 1, 4분기 매매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울까, 더 짧게 내년도 1월달 매매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울까 하는 매우 단기적인 면들이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이제 각 섹터와 종목들의 기본적인 순환구조, 주가가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이고, 상승이 시작되면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패턴을 갖고 또 상승이 나타나고, 상투를 칠 때에는 또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고, 상투가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떤 자리에서 급작스럽게 주가가 폭락하고 장기적인 조정 장세로 이어지는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아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며칠 동안의 수익을 낼 단기 매매를 한다 할 때에도 이와 같은 기본 구조를 머릿속에 갖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뜻밖의 호재 내지는 뜻밖의 강력한 시세 흐름들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유리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방면에, 이와 같은 구조를 무시하고 단기적인 그때그때의 느낌만으로 혹은 그때그때 단기 차트만으로 주식을 투자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또 상황들이 올 수가 있다 하는 내용들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이 화전농업식 운용,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나, 과거 한 10년치 데이터를 놓고선 보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쉽겠죠. 섹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리는 양상들은 벌써 10년 이상도 계속 반복이 되었구나.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2023년도와 2024년도 넘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어떤 섹터를 또 이제 순환의 중심에 주도주의 주도 섹터에 또 반열에 올릴 것이며, 어떤 섹터가 대중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고통을 주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상당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자, 2011년도 8월 대략 한 10년 전 시점, 그 시점부터 보면은 계속 그 섹터들은 주로 순환을 합니다. 보통 이제 IT 그리고 자동차 이런 수출주가 하나의 괴가 되는 시점들이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건설, 철강, 조선, 화학을 필두로 한 굴뚝주 이런 쪽들이 하나의 괴가 되는 시점들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시점은 바이오주가 강할 때는 보통 소비주나 인터넷, 게임, 유통 이런 쪽들을 같이 또 하나의 팀으로 움직일 때가 상당히 많은 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2010년대 초반 중반 이후에는 역시 주기적으로 2차전지, 전기차 이런 쪽들도 하나의 축을 계속 순환해서 주는 그런 양상들이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미시적으로 그 시점들 하나의 섹터마디가 그 각 시점별로 어떨 때는 한 3개월 혹은 6개월 이런 식으로 특정 섹터가 주도하는 구간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걸 단위로 주도 섹터의 이제 순환 구조들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어떨 때는 한 3개월 나오고 어떨 때는 6개월, 좀 길면 한 8개월 정도 나오죠.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도 8월 달부터 2011년도 10월 달까지의 시점들은 IT와 자동차 중심 수출주, 그래서 주로 종목들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제일모직, 당시에는 제일모직이 이제 그 전기전자 영역, 그 이후 시점에는 삼성물산으로 흡수합병되었지만 제일모직도 IT의 중심 종목의 한 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이런 쪽 IT 자동차 중심 수출주가 상당히 강했던 시점이 또 3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3, 4개월 정도는 정유철강 건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현대건설, 현대제철, 삼성정밀화학,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 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이후 시점들 21년도 연중을 보면은 5월 달까지 하나의 마디, 또 한 11월 달까지 하나의 마디 이러면서 보면은 그 전년도에는 IT의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IT 후발주들 뭐 LG 이노텍이나 등등해서 IT 후발주들과 조선주가 상당히 강해지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던 게 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시점들 되고요. 그리고 2012년도 5월에서 2012년도 11월 달까지는 뭐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동아소시홀딩스 중심으로 바이오가 강하면서 격가지로 유통주, 롯데쇼핑이나 하이마트 등등 뭐 이런 유통주가 강한 그런 양상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1월에서 2013년도 5월 달까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건설 기자재 관련주 해서 뭐 만도나 현대 위아, 한라 비스테온 그리고 KCC, LG하우시스, 현대 엘레베이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던 시점들이 되고요. 2013년도 6월에서 2014년도 2월 달로 가는 장세에 있어서는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한 가운데 화학주가 격가지로 오르는 양상들,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효성, OCI, 한화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기간 중에 그래도 주가가 배 이상 올라가는 강세 흐름들을 가져갔던 시점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슬슬 움직이는 시점들이 됐죠. 초기 단계인 2014년 2월에서 9월 달까지는 게임주, 엔터테인, 화장품 이런 쪽에 있어서 뭐 컴투스나 넥슨GT, 노엔, 뭐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뭐 아가방 컴퍼니 등등 해왔고 한 반년이 조금 넘는 시점 동안에 주가가 3배, 5배 이상씩 또 오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14년도 10월에서 15년도 4월까지는 역시 중국 소비주였죠. 바이오와 또 게임주들. 그래서 이제 뭐 NC소프트나 웹젠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또 이제 바이오 주기가 또 옴으로써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 HLB,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이 또 몇 달 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양상들이 나타났었고요. 다시 그 다음 시점들 2015년도 4월에서 2016년도 2월 달까지는 2차 전지가 다시 또 시점들을 맞이하죠. 2차 전지와 그리고 뭐 바이오 후발주들 그리고 음식료 이래서 삼성 SDI나 LNF,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초강세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대웅제약, CJ, 오뚜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들을 보였던 게 15년도 하반기와 16년 연초로 가는 단계였고요. 그리고 2016년도 2월에서 2016년도 6월달, 2016년도 상반기에는 뭐 자동차 부품주, 화학주, 철강, 기계에서 만도나 한원시스템, OCI, 대한유화, 포스코,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도주로서 기염을 토하던 시점들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여름으로 넘어오면은 2016년도 하반기 양상은 다시 또 IT주의 시점들이 오죠. IT와 IT 부품, 소부장 이런 종목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동진세미캠, 인터플렉스 등이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시점들이었고요. 대략 한 1년 정도죠. 2016년도 6월에서 2017년도 5월 이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만 해도 주가가 거의 더블 가까이 오르는 2배 이상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시점이 이 시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16년 12월부터 17년 5월로 가는 시점들은 여기에 다시 또 이제 2차 전지와 화학주들이 이제 강세 기조를 보이죠. 삼성 SDI나 또 LNF,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또 강세 흐름들에 새롭게 또 뛰어드는 시점들이 됐고요. 다시금 또 2년 반이 지났다고 2017년도 5월 달이 되자 다음에 2월 달까지 바이오주의 강세 흐름들 그런 가운데에서는 또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주가 궤를 같이 하는 양상들이었는데 이때의 주도주들은 셀트리온 그리고 신라젠, HLB, 차바이오텍 등등이었고요. 또 게임주에 있어서는 웹젠, 넥슨GT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JYP, J콘텐트리 등도 상당히 주가에 기염을 토하던 시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2월 달에서 2018년도 10월 달로 가는 양상들은 엔터테인먼트주와 의류주가 됐었는데요. JYP 엔터 그리고 YG 엔터 같은 엔터 계열에 있어서도 요 또 2018년도에 초강세를 또 보이던 회사들이 새롭게 이제 YG 엔터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반면에 이제 소비주들, 의류주들 중에서 휠라홀딩스가 상당히 연중 내내 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기염을 토했던 게 2018년도가 되고요. 2018년도 연말과 2019년 늦여름으로 가는 장세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수에 있어서는 좀 지루하고 또 주도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좀 약했던 구간이죠. 2017년도 여름까지의 또 나름 그 시점으로는 굉장히 또 대세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2600포인트까지의 상승 이후에 이제 계단식으로 다시 주가가 조정돼서 내려오는 기간들이었는데, 여기서는 틈새로 틈새 주도 섹터로 여행과 소비 업종들, 그래서 뭐 호텔 신라나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리고 뭐 게임주에 있어서는 NC소프트, 이런 유형들이 좀 강한 양상,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침체 권역들 있었던 게 이 시기고요. 이제 2019년도 8월 이 시점부터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뭐 가장 현대적인 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2020년대 넘어오면서는 장세의 패턴이 또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와는 많이 또 다르게 빠르고 격하고 이런 양상들이 되었는데, 이제 2019년 8월 이후의 패턴들 있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